특정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주인공이 다양한 경연 또는 경기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스토리는 끊임없이 재탄생되면서 관객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밥슬레이, 아카펠라, 롤러더비 등 아무리 생소한 분야일지라도 영화는 관객이 게임의 규칙과 주인공의 목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토리 장치를 동원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주인공이 여정이 시작되는 경기, 주인공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 그리고 주인공이 마침내 승리하는 경기 등 주로 3단계의 경기를 중심으로 스토리는 3막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실제로는 오랜 훈련 기간을 짧게 축약하고 극적인 변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몽타주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하죠.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던 주인공이 훈련에 돌입할 무렵이 되면 서포터하는 인물은 주인공에게 게임의 규칙과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을 설명해 줍니다. 이때 주인공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있던 관객들은 주인공이 학습하는 게임의 규칙을 대략적으로나마 습득하게 되죠.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가 이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가 경기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스포츠 중계와 다를 바가 없겠죠. 영화 속 경기와 경연 장면에서는 관객을 주인공의 입장에 몰입하게 하고 주인공과 같은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출 기법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시각적으로 경기가 아닌 사람의 중점을 두는 것이죠. 영상이 실제 경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K-팝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인기를 누리고 게임 스트리머들의 고유한 성격과 반응이 인기를 얻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체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넷플릭스 시리즈 퀸스 갬빗의 경기 장면을 살펴보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적인 연출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퀸스 갬빗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넷플릭스 시리즈 퀸스 갬빗은 고아원에서 자란 베스 하모니 우연한 기회에 체스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퀸스 갬빗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의상과 세트, 그리고 인상적인 촬영 기법으로 수많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체스 토너먼트에 생전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베스는 다양한 상대를 꺾고 마지막까지 올라가 켄터키주의 체스 챔피언인 해리 벨틱과 겨루게 됩니다. 하지만 벨틱은 시간에 맞춰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스를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벨틱은 일부러 한참 늦게 도착한 것이죠. 카메라는 상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벨틱을 자리에 앉아있는 베스의 눈높이에서 로우 앵글 샷으로 비추면서 관객이 벨틱을 우러러보게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카메라는 반대편에 있는 베스 또한 낮은 각도에서 올려다보며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베스와 벨틱을 모두 동등하게 올려다보며 찍음으로써 베스는 얕볼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베스와 벨틱의 대결은 사실 1955년에 라트비아에서 진행된 실제 체스 경기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경기를 자세하게 재현하는 베스와 벨틱 대신 이 둘의 반응과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스와 벨틱은 상대방의 어깨 너머로 피사체의 얼굴이 보이는 오버 더 숄더 샷으로 동등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는 경기가 진행될수록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벨틱이 커피를 마시는 소리, 하품하는 소리, 타이머의 소리 등 극대화된 주변 소음은 베스의 신경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벨틱이 베스 앞에서 하품할 때 편집은 미디엄 클로즈업에서 갑작스럽게 클로즈업으로 컷하기도 하죠. 카메라는 심기가 불편해진 베스를 이제 정면에서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오버 더 숄더 샷과 달리 이 샷은 긴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베스 뒤에 있던 사람들이 흐릿한 형체로 밀려나 있습니다. 관객이 오직 심란해진 베스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죠. 또한 베스의 머리에 닿는 역광이 머리 주변에 테두리를 만들어내면서 뒤에서 지켜보는 관객들로부터 베스를 도드라지게 하죠. 벨틱을 보여주던 카메라가 베스를 향할 때마다 베스를 비추던 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경이 분산되고 불안감이 커져가는 베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앉아있는 벨틱은 편안하게 빛을 받고 있죠. 급히 화장실로 들어간 베스는 어릴 때부터 머릿속으로 경기를 재구성할 때 도움이 되었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합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내려가면서 베스에게 권위를 주는 로우 앵글 샷을 만들 뿐만 아니라 베스가 천장에서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샷은 이 대결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벨틱의 정면 샷입니다.
베스에게서 뭐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린 벨틱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카메라는 이제 베스가 벨틱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리에 돌아앉은 베스에게 조금 전 암흑과 달리 밝은 조명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벨틱은 빛을 정면으로 받아 마치 취조를 받는 느낌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벨틱과 베스를 오버 더 숄더 샷 대신 오직 정면 샷으로만 번갈아 비추면서 이들의 본격적인 대결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때때로 체스피스가 클로즈업 되기도 하는데요. 베스가 약을 먹기 전 경기 초반에는 체스피스를 클로즈업한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체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벨틱을 의식했던 베스의 심리를 반영한 듯하죠. 마침내 베스의 퀸이 벨틱의 킹을 위협합니다. 참가 신청을 할 때부터 모두에게 실력을 의심받았던 베스가 남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던 체스 토너먼트에서 수많은 체스 피스 중에 여왕으로 벨틱을 이겼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선택이죠. 체스는 영상이라는 매체로 표현하기에 불리하고 불친절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바둑과 마찬가지로 게임의 전략과 전술은 말없이 마주 앉아있는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니까요. 대체로 침묵 속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더구나 64개의 칸 위에서 고유한 기능과 동선을 가진 다양한 피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스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빠른 두뇌 회전, 전술, 인내심 등 주인공들의 능력을 시각, 청각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종목이죠. 퀸스 갬빗의 감독 스콧 프랭크와 촬영 감독 스티븐 마이슬러 또한 이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관객이 체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체스 경기 중 일어나는 성공과 난관을 관객에게 매우 익숙하면서 흥미로운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체스피스와 체스판을 일일이 보여주는 대신 참가자의 얼굴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죠. 사람의 반응을 강조한 연출은 주인공 베스의 체스에 대한 재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 경기를 베스의 성장을 돕는 하나하나의 챕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와 다양한 영상물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